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시장이 어렵지만 그래도 블루오션이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아직 관심을 우리가 많이 갖지 않았고 별로 이렇게 눈에 띄지 않았던 시세를 냈던 종목들, 자, 이런 쪽 부류를 한번 선택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보청기 시장,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보청기 시장이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서 보청기 사업을 신수종 사업으로 들고 나왔던 지가 이제 몇 개월 이제 흘렀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관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해서 오늘은 이 보청기 시장 과연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사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기사는 보시면은요, 작년에 국내 보청기 시장이 616억 규모다. 상당히 크죠. 근데 수입산이 80%나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입산에 치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보청기 시장이 별 볼 일 없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걸 거꾸로 보면은요, 그만큼 수입산이 점유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보청기 산업에 어떤 기회 요인이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 5년간에 걸쳐서 이 보청기 시장이 연평균 국내 측면에서 한 8.5%씩 성장을 해가는 그런 국면입니다. 지금 시장이 실적이 안 좋아서 어려운 종목들이 이제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실적이 꾸준히 점증하는 쪽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우리가 바이오 쪽에서, 제약 바이오 쪽에서 눈과 관련된 쪽, 이쪽은 휴비츠 같은 경우가 이미 시세를 한번 크게 냈었죠. 시력 검안기 쪽. 그리고 노령화됐을 때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이죠, 이. 그러니까 임플란트과 관련해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가 이제 큰 시세를 냈고, 그렇다면 이제 보청기 쪽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건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 보청기 시장은 지금 봤던 것처럼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꾸준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사연 씨 아시죠? 방송에서. 노사연 씨도 알고 보니까 나중에 고백을 했는데 보니까 보청기를 끼고 있다, 이겁니다. 그죠? 얼마 전에 그게 화제가 됐었던 건이 있는데, 자, 이 난청은 어떻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보청기 산업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자, 구성하고 작동 원리를 한번 좀 보면은요, 우리가 그런 기계적인 것까지 이제 볼 필요는 없지만, 이런 기기를 통해서 좀 더 증폭시켜서 잘 듣게 만드는 것이 보청기의 원리죠. 예. 자, 다음 그림 좀 보시면은요, 연령대별로 청력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20대, 30대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휴대폰, 스마트폰 같은 경우 이어폰 꽂고 많이 듣죠. 음악 같은 거 이제 크게 듣기 때문에 청력이 손상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20, 30대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가능성이 좀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요. 보청기 형태를 다음 그림 한번 보면은요, 되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좀 더 중증일수록 이제 귀걸이형으로 가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귀걸이형이 제일 매출 비중이 큽니다. 갑자기 이제 귀가 안 들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귀걸이 형태가 가장 매출 비중이 커요. 네. 자, 세계 보청기 시장 규모, 다음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푸른색 부분이죠. 푸른색 부분이 귓석형 보청기입니다. 이쪽이 제일 포션이 넓어요. 넓습니다. 이런 정도의 세계 보청기 시장 규모. 지금 보면 한 100억 달러까지 2019년까지 늘어나죠. 보청기 시장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규모로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겠고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세계 기업별로 보청기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대개 선진국에서 많이 점유를 하고 있죠. 독일이라든가 덴마크라든가 미국, 스위스 몇 개 국가에서 과점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과점을 하고 상태입니다. 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산이 여기에 경쟁이 참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은
그만큼 이제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이 세계 보청기 시장과 더불어서 우리도 가격적인 메리트라든가 이런 건에서 플러스 요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 해외 국가별로 보청기 보급 현황 나와 있습니다. 한국이 제일 적죠. 물론 위쪽은 다 선진국이니까 이제 그렇다 손 쳐도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그만큼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대단히 클 수 있는 게 한국 시장이다. 그렇죠?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보실 필요가 있다. 잠재력이 그만큼 무한하다. 뭐 이런 측면들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한국 보청기 시장은 그럼 규모가 어느 정도 돼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 그 부분 보니까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죠. 그래서 2019년도에는 한 1,400억대, 1,400억 원 이 정도 규모로 꾸준히 성장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휴비츠라든가 또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많이 이미 시세를 냈었던 시장이고 보청기 쪽은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눈독 들일 정도로 블루 오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보청기 가격을 한번 좀 볼까요? 네, 보청기 가격. 네, 보청기 가격을 쭉 보니까 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한국 그 보청기가 딜라이트라고 있죠. 이거는 이제 대원제약 있죠. 대원제약이 한 지분을 한 67% 갖고 있어요. 국내산으로선 유일하죠. 말하자면 거의 독점이에요. 독점인데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까지 이 국내 보청기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은 독과점 형태로 대원제약이 딜라이트 보청기 가지고 현재 국내 보청기 시장을 꽉 잡고 있고요. 실제로 가격 같은 경우도 좀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해외 제품하고 비교해 가지고 한 3분의 1 가격 아닙니까? 그죠? 예. 그만큼 3분의 1 가격이니까 가격적인 면에서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보청기는요. 보조금이 나오죠. 보조금. 일반인들한테는 일반 대상자한테는 한 27만 원 선 정도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있죠. 이분들한테는 한 34만 원 정도까지 보조금이 지급이 몇 년 전에 이제 되는 건으로 결정이 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플러스 요인이 분명히 존재한다. 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쭉 볼 때는 우리가 현재 보청기 시장은 블루오션이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쪽과 연관된 기업들이 어디가 있는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런 식이죠. 삼성전자가 몇 개월 전에 금년 한 봄일 거예요. 보청기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을 하면서 신수종 사업으로 앞으로 끌고 가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메디슨 쪽을 통해서 이제 한다는 얘기가 좀 있었긴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이고 개발된 기술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잠재력은 충분히 있는 거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볼 수 있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보청기 기능 탑재 블루투스 헤드셋 출시 예정으로 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SK텔레콤도 물론 관련주가 되죠. 근데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나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초대형주 아니에요. 그런 재료가 주가에 크게 작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다만 이제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을 뭐 M&A 한다든가 그런 건에서 중소형주에서 모멘텀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원제약이나 뭐 EM텍을 볼 수가 있는데 대원제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딜라이트 거의 그 독과점이죠. 지금 그 보청기를 생산하는 딜라이트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고 지분율이 한 68% 됩니다. 뭐 물론 이 비중이 대개 한 20% 비중이 될 거예요. 매출 대비해 가지고는 전체 매출 대비해서는 크지는 않다라고 보지만 잠재력은 무한하다라고 봐야 되겠고 그리고 모멘텀이 좋다 이거죠. 그리고 대원제약 같은 경우 보면은 실적도 굉장히 꾸준히 성장합니다. 이번에 2분기 실적도 좀 괜찮았고요. 그리고 해외 보청기에 대비해서 가격이 훨씬 싸다는 이점이 있다는 거 아까 강조를 해드렸죠. 예, 그렇게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수출은 아직까지는 좀 덜 되고 있지만 내년부터 수출이 된다. 많이 된다. 그렇다면은 금년도에는 수출에 대한 부담을
크게 안 가지니까 오히려 지금 뭐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대형 병원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불경기를 좀 피해갈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예. 재무구조 뭐 부채 비율 한 36%고 그래서 이런 대원제약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네, 이렇게 보겠고요. 그 다음에 EM택이라고 있죠. 이 EM택은 좀 모멘텀이 약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청각장애인용 리시버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강점이긴 한데 모멘텀만 좀 작용이 되는 거죠. 하지만 뭐 기업 내용이 그렇게 크게 처지지는 않고 재무구조 측면에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되게 이런 종목들이에요. 차트를 보면은요. 뭐 삼성전자, SK텔레콤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만 알고 가시고 그 다음 차트 보면은요. 대원제약이나 EM택 요즘 최근에 뭐 시장 조정이니까 같이 조정을 받고 있죠. EM택보다는 대원제약 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러스 요인이 있다. 그렇게 보고요. 다만 시장이 최근에 어려우니까 천천히 대응을 하셔도 무방할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